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출시 예정인 또 하나의 신차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월 달에는 정말 쟁쟁한 새로운 SUV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15일에는 제네시스 GV80이, 16일에는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가, 그리고 18일에는 벤츠 GLC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런칭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SUV의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제네시스 GV80과 벤츠 GLC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살펴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라는 모델은 정말 생소한 모델입니다. 이런 차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름도 참 긴데요. 쉐보레 새로 생긴 라인업이니만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는 어떤 차량인지 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의 특징과 경쟁 차량과의 크기 비교를 해드리고요. 예상 라인업 구성 및 예상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파워트레인이 들어갈지, 파워트레인은 1.3L 터보와 CVT 변속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오늘 리뷰는 파워트레인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쉐보레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SUV 라인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면서 트레일 블레이저는 어느 등급,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쉐보레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SUV 라인업은 총 3가지예요. 트랙스, 이쿼녹스, 그리고 최근에 런칭한 트래버스, 이렇게 3가지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에 비하면 그렇게 라인업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투입하는 모델이 바로 트레일 블레이저라는 모델인 것이죠. 트레일 블레이저는 소형 SUV이긴 하지만 트랙스보단 조금 큽니다. 트랙스보다는 크기 때문에 트랙스와 이코녹스 사이에 빈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모델이 바로 트레일 블레이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SUV지만 작은 소형 SUV는 아니고 조금 더 큰 소형 SUV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크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제가 블레이저라는 모델도 준비를 해봤어요. 블레이저라는 모델은 국산차로 치면 산타페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국내 출시는 현재 미정인 상황입니다. 블레이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실 텐데, 트레일 블레이저는 이 블레이저라는 모델의 동생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면부의 모습은 거의 동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공격적인 전면부를 가지고 있는 게 트레일 블레이저와 블레이저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블레이저 모델도 국내 출시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블레이저의 크기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요즘 소형 SUV가 정말로 많아졌잖아요. 소형 SUV라고 하면 르노 삼성자동차의 QM3, 쌍용 티볼리, 기아 스토닉, 현대 코나, 그리고 쉐보레 트랙스를 소형 SUV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아 자동차 셀토스가 있어요. 하지만 셀토스가 나왔을 때 과연 이 크기가 소형 SUV인가, 거의 투싼 정도 크기로 보이는데 이 차가 정말로 소형 SUV가 맞는가라는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사실 소형 SUV라고 하기에는 크기가 조금 커요. 그래서 이러한 소형 SUV지만 조금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소형 SUV 어퍼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가 그랬고요.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또한 소형 SUV 어퍼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2분기 혹은 3분기에 출시 예정인 벤츠 GLB 클래스도 이 범주 안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주는 소형 SUV에 속하지만 소형 SUV보다는 한 단계 더 큰 클래스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SUV를 이렇게 점점 더 세분화하는 게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 SUV를 또 나누고 중형 SUV를 또 나누는 게 요즘 SUV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트레일 블레이저의 실제 크기를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 이렇게 4가지 항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은 트레일 블레이저와 셀토스, 코나, 투싼 이렇게 4가지 차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경쟁 차종은 셀토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셀토스랑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장은 일단 트레일 블레이저가 셀토스와 코나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투싼보다는 조금 작고요. 전폭 또한 트레일 블레이저가 셀토스와 코나보다는 큽니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8mm 정도 크고요. 전고 또한 셀토스와 코나보다
훨씬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싼보다도 전고는 더욱더 높다라는 게 특징이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셀토스와 코나보다는 조금 큰데 셀토스와는 10mm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싼과는 30mm 정도 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일 블레이저의 실질적인 크기는 셀토스보다는 크고 투싼보다는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형 SUV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큰 감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상 라인업 및 예상 가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북미 사양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미국에서 5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 LS, LT, 액티브, RS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옵션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엔트리 모델인 L 트림은 전방 충돌 방지 안전 사양과 LED 주간 전조 등만 적용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사양들은 다 적용되어 있지만 공식 홈페이지는 이 정도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LS는 L 사양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 17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LT 사양 같은 경우에는 LS 사양 기본 적용에 루프레일, 안개 등 열선 시트와 원격 시동을 지원을 하고요. 액티브 트림은 LT 사양 기본 적용 및 듀얼 배기구, 투톤 루프, 그리고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위 라인업인 RS 라인업은 LT 사양 기본 적용에 듀얼 배기구, 투톤 루프, 블랙 마감 18인치 알루미늄 휠과 레드 스티칭 인조 가죽 시트와 디컷 핸들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렇게 5가지 라인업이 모두 다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엔트리 모델은 너무나도 옵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엔트리 트림은 국내에 안 들여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낮추기 위해서 들여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라인업을 뺀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5가지 라인업 필요가 없기 때문에 LS 트림과 LT 트림은 분명히 들어올 것 같은데 액티브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최상위 RS 스포츠라인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RS 트림을 빼게 되면 사실 트레일 블레이저의 디자인적 메리트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RS 최상위 트림은 반드시 판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가격은 북미 사양 가격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엔트리 트림인 L 트림은 19,995달러인데요. 한화로 약 2,350만 원입니다. 엔트리 트림의 금액이 결코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LT 트림은 24,595달러, 한화로 약 2,850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요. 가장 최상위 트림인 RS 트림은 26,395달러, 약 3,2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적으로 봤을 때 투싼보다는 작지만 금액적으로는 투싼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 금액보다는 더 낮게 책정을 해야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가 이코녹스 꼴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코녹스도 조금 애매한 포지션과 높은 가격 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일 블레이저 또한 가격 정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미국 기준의 금액보다는 더 저렴하게 국내에서 판매를 해야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트레일 블레이저가 인지를 해서 가격을 결정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일 블레이저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의 가장 큰 특징은 라이트 사이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엔진 트렌드가 다운 사이징이다 라는 부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는 라이트 사이징이 특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35L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거기다가 CVT 변속기가 적용이 됩니다. 혹은 9단 자동 변속기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35L 터보 엔진의 스펙은 1341cc에 163마력, 24.4토크를 낸다라고 합니다. 이전 말리부에서도 말리부 E 터보에 선 적용되었던 스펙인데요. 말리부의 스펙은 156마력에 24.1토크를 발휘했던 1.35L 터보 엔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의문을 충분히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1.3L면 3기통 엔진인데요. 배기량이 너무 작지 않나, 힘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L 3기통 엔진의 문제는 3기통의 낮은 배기량에 따른 저회전 영역에서의
답답한 가속력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 부분을 물론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 전동화 기술을 추가해서 개선을 했는데요. 냉각수를 돌려주는 워터펌프를 모터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터보차저의 부스트 압력 조절도 모터가 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도 모두 모터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 결과 엔진은 동력 생산에만 집중하여서 효율 증대 및 연비 향상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통의 1.3L 엔진이지만 엔진 출력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고 이러한 단점을 많이 개선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것이다. 물론 6기통이나 4기통 엔진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3기통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단점으로 작용되진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바로 쉐보레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1.3L 3기통 엔진은 그렇다고 쳐도 CVT 변속기를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CVT 변속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CVT 변속기는 연속 가변 변속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무단 변속기다 라고 하는 게 바로 CVT의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CVT 변속기, 무단 변속기는 별로다라고 평을 내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CVT 변속기의 장점은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경량화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요. 변속 충격이 없기 때문에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 게 CVT 무단 변속기의 장점입니다. 그 반대로 단점은 높은 토크와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성능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직결감이 부족하고 응답성이 느리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 측면에서 상당히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구동 소음이 발생한다는 게 CVT 무단 변속기의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변속기가 바로 CVT, 연속 가변 변속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쉐보레 CVT 변속기라고 하면 예전에 스파크에 적용되어 있던 무단 변속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 CVT가 아닌 GM이 직접 개발한 VT40 CVT라는 변속기를 새롭게 개발해서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예전 스파크에서 경험하셨던 그런 멍청한 CVT 변속기가 아니라 많은 개선을 해낸 CVT 변속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VT 변속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CVT 변속기는 앞으로 대세로 떠오른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는 다운사이징, 그리고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현재 자동차 시장의 메인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차, 하이브리드가 주가 되고 자율주행차가 주가 된다면 직접적으로 운전의 재미나 주행 성능을 추구하기보다는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연비 효율 중심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연비 효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CVT 변속기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9단, 10단, 다단 변속기도 좋지만 CVT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적으로도 저렴하고 경량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렉서스 ES300H 그리고 르노 삼성 QM6의 모든 라인업, SM6의 LPG 모델, 그리고 아반떼 1.6 가솔린과 K3 1.6 가솔린 모두 CVT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차량들에 CVT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이 CVT 변속기는 향후 더욱더 많은 차들에 적용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에 적용되는 CVT가 마냥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CVT 변속기에 만족하지 않을까, 또 예전 CVT와는 많이 다르게 개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는 아직까지는 운전의 재미를 추구한다, 변속 타이밍을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9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다면 9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시는 게 차를 구입하시는 데 있어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9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CVT가 적용된다는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이 액티브 트림이고요. 오른쪽 하단이 RS 트림입니다. 역시나 전 측면부는 단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트레일 블레이저의 디자인입니다. 상위 모델인 블레이저와 전면부가 상당히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 프론트 범퍼와 헤드램프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다음으로 측면부를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소형 쿠페형 SUV의 라인을 조금 가져가다 보니까 루프 라인과 C필러 라인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스포티한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전륜구동 기반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 자체가 상당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측면의 캐릭터 라인을 통해서 근육질 바디도 더욱더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을 측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측후면부, 사실 전면부에 이어서 후면부가 조금 많이 심심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면부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후면부까지 굳이 강렬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후면부도 뭐 밋밋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디자인이 아닌가. 처음에 너무도 강렬하면 되려 질릴 수가 있거든요. 호불호도 많이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의 측후면부는 뭐 무난하지만 뭐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인테리어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테리어는 좌우 대칭형으로 아주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핸들 디자인도 기본형이지만 굉장히 멋있게 3스포크 핸들로 적용되어 있고 RS 트림은 D컷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더 멋진 핸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요즘 최신 쉐보레 차량들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매력적인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16일에 출시 예정인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가격을 좀 저렴하게 책정을 해줘야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공식적으로 또 출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께 트레일 블레이저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트레일 블레이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